볼게요. 자, 작물의 분류에서 공해작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작물은 식량작물이 있고, 사료작물이 있고, 녹비작물이 있고, 다음에 공해작물이 있다 그랬죠. 이때 말하는 공해작물은 식물을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작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목화는 뭘 위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실 만들려고. 자, 아마도 마찬가지 실. 모시풀도 실 만드는 재료가 되죠. 수세미도 실 만드는 재료가 되고. 그래서 네 가지 다 공해작물에 해당되는데 얘들은 공해작물 중에서 섬유작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번째, 장기간 재배한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강우의 차단으로 염류 농도가 높다. 얘는 맞는 말이에요. 장기간 시설에서 재배를 하다 보면 빗물이 직접 토양에 닿지 않아서 염류 집적 농도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노지에 비해 염류 집적으로 토양 pH가 낮아진다. 토양 pH는 0부터 14까지 분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가운데 중성 토양이 pH가 7 정도 된다 그랬어. 7을 기준으로 0에 가까워지면 산성 토양이고 7을 기준으로 14 쪽으로 가게 되면 알칼리성 토양이 된다 그랬죠. 근데 염류가 집적이 되면 토양이 알칼리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토양 pH가 높아진다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낮아진다 그랬어. 그래서 틀린 말.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자, 그리고 타박과 잦은 간수로 토양 통기가 불량하다. 타박은 자주 밟아주고 다음에 잦은 물대기를 해서 토양의 통기가 공기가 통하는 게 불량해진다. 이는 맞는 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토양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맞습니까?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서 입자가 더 굵어요. 입자가 더 굵으면 통기성이나 투수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틀린 말.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이 감소됩니까? 토양을 입단화시키는 이유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으라고. 보수성이 높아진다. 퇴비를 투입하면 기력이 감소된다. 퇴비를 투입하면 기력이 증진되죠. 깊이가리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깊이가리가 뭐라 그랬어요? 심경이라고 그랬죠. 심경. 깊이가리를 함으로써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작물의 요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수량은 물을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게 요수량이라 그랬죠. 자, 요수량은 작물의 건물 1kg을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수분량을 말한다. 1g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1kg이 틀린 말. 자, 내건성이 강한 작물이 약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내건성이 강하면 건조에 강해. 물이 많이 안 필요해. 그래서 여기 맞은 표현은 내건성이 약한 작물이 강한 작물보다 요수량이 더 많다. 이렇게 바꿔야 하겠죠. 호박은 기장에 비해서 요수량이 높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수량이 높은 거 낮은 것만 기억하자 그랬죠. 요수량이 높은 것은 명아주하고 호박이 요수량이 제일 높고 낮은 것은 옥수수, 기장, 수수 이런 것들이 요수량이 낮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면 내 지문 다 몰라도 확실하게 아닌 것 하나씩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도. 그래서 얘는 맞는 말. 호박이 기장보다 요수량이 높은 건 사실이죠. 자, 요수량이 작은 생물은 생육 중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한다. 요수량이 작은 식물은 생육 중에 많은 양의 수분을 요구하지 않겠죠. 요수량이 큰 작물이 많이 요구한다. 자, 55번.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얘는 점적 관수라고 그럽니다. 점적 관수.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검부의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은 점적 관수다. 분수 관수는 뭐예요, 여러분? 스프링클러 있죠? 대표적인 거. 이게 막 돌아가면서 분수같이 물을 주잖아. 이게 분수 관수가 되고, 고랑 관수는 포장에 고랑을 만들어서 관수하는 거. 저면급수는 물을 아래에서 올려주는 거. 여러분들 난초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런 대야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난초를 그냥 담가 놓죠. 그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흡수돼서 물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저면관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자,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놔야 한 것은 작물에서 저온장애의 초기 증상은 기질성분의 이중충으로 구성된 저온장애의 초기 증상은 세포막에 나타납니다. 초기 증상은 세포막에서 상전환이 일어나며 기질성분에 포함된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저온에 강한 경향이 있다. 그냥 한번 문장으로 쭉 이해를 해 놓으세요. 자, 57번입니다. 식물 생육에서 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광포화점은 상추보다 토마토가 더 높다. 맞는 말이고요. 광보상점은 글록시니아보다 초롱꽃이 더 낫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했겠죠? 일단 놔두시고. 자,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은 고온기에 차광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 자, 광도가 증가할수록 작물의 광합성량이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자, 광포화점이 지나면 더 이상 광합성량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다 그랬어. 근데 비례적으로 계속 늘어난다 그래. 얘는 확실히 틀린 말. 그러면 여러분들이 2번 지문은 모르더라도 4번 지문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4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지. 자, A지역에서 2차 생장에 의한 벌마늘 피해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벌마늘은 대부분 겨울철에 이상 고온이라든가 또는 봄철에 잦은 강우 그리고 이 계속 비가 내리다 보면 이 뭡니까?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흐린 날씨에 따른 일조량 감소가 벌마늘 피해의 원인입니다. 근데 흰가루병의 조기 출현은 벌마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벌마늘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마늘이 정상적인 생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환경이 변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마늘에 조사 나갔을 때 벌마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벌마늘을 보상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 하나가 추가됐죠. 어떤 게 추가됐어요? 보상하는 재해 이해의 원인으로 생긴 생리장애는 보상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보상하는 재해로 생긴 생리장애는 보상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직 조사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같이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59번. 다음이 설명하는 식물 호르몬은 뭐냐? 극성 수성 물질이다. 합성 물질로 CPA, 2,4-D 등이 있다. 이건 다 몰라도 측근 및 부정근의 형성을 촉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옥신이라 그랬죠. 자, 지베릴린은 생장 촉진 호르몬이라 그랬죠. 자, 스토키닌은 얘도 생장 촉진 호르몬인데 얘는 분화를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라 그랬어요. 다음에 아부시스산은 생장 억제 호르몬. 그리고 아부시스산은 생장 억제 호르몬도 되고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도 된다 그랬죠. 자, 공기의 조성 성분 중 광합성의 주 원료이며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채소 육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육묘. 육묘는 모종을 갖다 심는 게 육묘잖아. 자,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전략된다. 맞는 말입니까? 직파에 비해 종자가 전략되지. 직파는 넓은 그냥 포장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니까 종자가 많이 들어가. 대신 육묘는 어떤 육묘판을 만들어서 종자를 놔두고 이게 싹이 텄을 때 옮겨 심는 거니까 종자가 전략되는 장점이 있다 그랬어요. 토지 이용도가 높아진다. 육묘는 토지 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수확기 및 출하기를 앞당길 수 있다. 얘도 맞는 말. 유묘기에 환경관리 및 병해충 방지가 어렵다. 유묘기 어렸을 때 환경관리나 병해충 방지가 굉장히 쉽습니다. 파종보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파종 방법 중 조파, 드릴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조파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을 뿌리는 게 조파라 그랬어. 전파는 조파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씨앗을 뿌리되 한 곳에 하나에서 여러 개의 씨앗을 넣고 뿌리는 게 전파라 그랬어. 드릴파는 넓은 곳에다 뿌리는 게 드릴파란다. 산파라 그랬죠. 자, 첫 번째 포장 전면에 종자를 흩어 뿌리는 방법이라. 얘는 산파 방법. 뿌린꼴을 만들고 그곳에 줄지어 종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얘는 조파, 드릴파. 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 내지 여러 개의 종자를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법이다. 얘는 전파 방법.
전파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얘도 전파하는 방법이다. 자, 63번. 다음이 설명하는 치목 번식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고무나무와 같은 관상수목에서 줄기나 가지를 땅속에 휘어 묻을 수 없는 경우에 높은 곳에서 발근시켜서 심어가는 방법은 무슨 방법? 높은 곳, 고치법. 자, 고치법하고 선치법하고 차이가 뭐예요? 고치법은 높은 곳에서 심어가는 방법. 선치법은 가지의 끝부분, 가장 윗부분에서 심어가는 방법. 그래서 여기는 높은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고치법. 두 번째, 모식물의 기부에 새로운 측지가 나오게 한 후에 끝이 보일 정도로 흙을 덮어서 뿌리가 내리면 잘라내서 번식시키는 방법. 얘는 성토법. 성토법. 그러면 선치법. 보통법은 뭐라 그랬어요? 보통법. 한 가지를 이렇게 땅에다 길게 묻어서 이렇게 일부분에 흙을 덮어서 발근을 시켜서 이 부분을 심어가는 방법이 보통법이라 그랬죠. 자, 64번. 다음은 탄질비 시행률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작물체 내에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을 시행률이라고 하며, 과수재배에서 환상박피를 함으로써 환상박피 윗부분이 시행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환상박피를 하면 시행률이 높아지면 꽃눈 분화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자, 65번. 질소 비료의 유효 성분 중 유기태 질소가 아닌 거. 유기태 질소와 무기태 질소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유기태 질소는 식물이 직접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무기태 질소는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없고 분해가 되면서 식물이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단백대 질소라든가 시안, 아미트대 질소라든가 아미노대 질소는 전부 유기태 질소인데, 질산태 질소는 무기태 질소입니다. 자, 66번. 채소 작물에서 진균에 의한 병해충. 이 병해충을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가끔. 자, 역병이나 모잘록병은 진균에 의한 병입니다. 그런데 녹균병, 무름병이 나오는 녹균병은 진균에 의한 병이 맞고요. 무름병은 세균에 의한 병. 그리고 균핵병은 진균에 의한 거고, 궤양병은 세균에 의한 병. 탄저병도 진균에 의한 거. 근두암 종병은 세균에 의한 거. 참고로 봐주세요. 나오면 틀려야지. 자,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화채류. 자, 우리가 식용부위에 따라서 엽채류가 있고, 엽경채류가 있고, 그리고 채류가 있고, 과채류가 있고, 줄기채소인 경채류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 엽채류는 잎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역경채류는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화채류는 꽃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과채류는 과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어떤 게 있어? 뭐 가지나
고추나 이렇게 과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거. 줄기채소는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거, 뭐 죽순이라든가 뭐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기채소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묻는 건 화채류끼리 짝지어진 게 어떤 거냐는 걸 물어본 거. 자, 양배추나 시금추는 뭡니까? 잎을 이용하는 거, 엽채류. 죽순, 아스파라거스는 경채류, 줄기채소.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과채류, 과일을 이용하는 거. 자, 브로콜리와 폴리플라워는 화채류. 여러분들 그 브로콜리 위에 우리가 먹는 것 있잖아요. 얘들이 다 꽃이에요. 그리고 콜리플라워는 여러분들 꽃양배추 있죠. 그걸 말하는데 얘들은 화채류로 분리가 된다. 꽃을 먹는 식물. 자, 여러분들 콜리플라워를 몰라도 얘는 답을 고를 수가 있겠지. 다른 것들은 확실하게 아니니까. 자, 다음에 설명하는 가수의 병은 뭐냐? 세균에 의한 병이고 전염성이 강하고 5, 6월경에 주로 발생을 하고 꽃, 잎, 줄기 등이 검게 변하여 서서히 고사하는 것. 얘는 배화상병의 증상입니다. 자,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얘도 바이러스에 의한 병인데 얘는 대추나무 속이 빗자루같이 빽빽이 가지가 들어차 버리는 거. 흙가지가. 이게 대추나무 빗자루병. 포도 갈색무늬병도 곰팡이에 의해서 무늬가 들어가는 거. 사과 불안병도 곰팡이에 의한 건데 불안이란 뜻이 본래 부패, 썩는다는 뜻. 사과가 썩어버리는 거. 얘가 사과 불안병이에요. 참고로. 자, 블루베리 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얘는 작년에 복수 정답으로 인정된 거. 두 가지가 정답이에요. 과실은 포도와 유사하게 일정 기간 비대정체기를 가진다. 비대정체기는 과실이 한참 커가다가 정체에 있다가 그러니까 성장을 멈췄다가 다시 크는 그런 비대정체기가 있다. 자, pH 5 정도의 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다. 블루베리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답이 하나가 되고 묘목을 키우는 방법에는 삽목, 치목, 조직배양 등이 있다. 맞고. 자, 한 줄기 신장지에 작은 꽃자루가 여러 개가 있고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꽃이 붙는 단일화서이다. 자, 블루베리는 한 줄기 신장지에 여러 개의 꽃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꽃대에 꽃이 붙는 복합화서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보면 과일이 한 봉우리에 여러 개가 열리잖아. 근데 단일화서라 그랬으니까는 틀린 말. 근데 우리 교재는 지금 답이 69번. 2번만 답으로 돼 있죠. 4번도 잘못된 표현이다. 자, 호흡 급등형 과실인 거. 호흡 급등형, 호흡 비급등형 과실이 있다 그랬죠.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사과나 배는 호흡 급등형 과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 급등 증상이 클라이맥테릭이라고 그랬죠. 이 호흡 급등형 과실은 사과하고 배, 그리고 포도나 감귤이나 딸기는 호흡 비급등형 과실이라 그랬어요. 71번 결화 장미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차당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 자, 결화류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산성물에 침지한다든가 또는 당분, 설탕을 넣는다든가 또는 절하 부분을 70에서 100도씨 물에 3, 4초간 담갔다 꺼내면 살균이 된다 그랬죠. 또는 살균제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절하류의 수명 연장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 절하류에 당분을 넣어주는 것은 양분 공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71번에 2번으로 되어 있죠? 4번이 맞는다. 자, 72번. 간목성 하목육질이 짝지어진 거. 간목성 하목육. 간목하고 교목하고 어떤 차이라 그랬어요? 간목은 키가 작고 교목은 키가 큰 나무라 그랬어. 자, 볼까요? 철쭉. 얘는 간목인가요? 교목인가요? 간목이지. 자, 목련하고 산수유. 얘는 교목이에요. 키가 큰 나무. 자, 나일락. 얘는 간목이야. 근데 배롱나무나 이팝나무는 교목이죠. 키가 큰 나무들. 자, 장미는 간목에 속합니다. 하지만 동백나무는 교목이고요. 노각나무는 간목에 속한 나무. 울릉도 가면 노각나무가 많아. 자, 진달래, 무궁화, 개나리 얘들은 다 키가 고만고만하죠. 얘가 간목성 하목육질이 짝지어진 것은 정답이 4번. 72번도 정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73번. 온실에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형태. 자,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붕형을 이렇게 연결했대. 얘가 무슨 온실? 벤노형 온실. 자, 74번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양액 재배 방식. 자, 고형배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고형배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담액 수경하고 방막 수경입니다. 자, 일단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매트 바닥에 일정한 기울기를 만들어 양액을 흘려보내는 방식이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거. 근데 뿌리의 일부는 공중에 노출하고 나머지는 양액에 닿게 해서 재배하는 방법. 자, 담액 수경은 액체 전체를 담궈서 키워요. 그럼 뿌리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아. 뿌리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는 방막 수경에 해당하는 거. 자, 그리고 안면경이라든가 펄라이트경은 다 배지를 사용해요. 그 안면경은 안면이라는 고형 배지를 사용하는 거, 펄라이트경은 펄라이트라는 고형 배지를 사용하는 거. 자, 마지막 문제. 시소론의 피복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연질 필름 중 PVC 필름의 보온성이 가장 낮다? PVC가 보온성이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얘가 틀린 말. PE 필름, PVC 필름, EVA 필름은 모두 연질 필름이다. 반사 필름 부직포는 커튼 보온용 추가 피복에 사용된다. 한랭사는 차광 피복제로 사용된다. 어쩝니까? 10회 문제 풀어보니까 여러분 최소한 60, 70%는 맞겠죠? 왜 대답들이 없으셔?
10회가 제일 어려웠어요. 예. (70) 4번 걔는 방막수경. 뿌리의 일부가 공중에 노출됐으니까 방막수경이고, 예, 잘못됐어요. 담액수경은 뿌리 전체가 물에 담겨 있는 게 담액수경. 그 차이. 자, 그래도 이건 세부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문장이 4개 중에서 1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문장들이 주어지니까 그 문장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실질적으로 농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토양도 하나의 전공 과목이고 광도 하나의 전공 과목이고 전부 별도의 전공 과목을 우리는 이 책 한 권에 지금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박 거달기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도 뭐 원예 기사라든가 뭐 농림 기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원예학 시험을 보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별로 안 벗어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5월 20일 날 시험 잘 보시고 아마 그렇게 재배학 때문에 시험을 못 봤다, 떨어졌다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시험 잘 보시기 바라고 시험 보고 그 다음 주에 2차 과목 수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